정부가 가격 유지하는 척하며 용량을 줄이는 꼼수 인상,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200개 넘는 제품을 특정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제품들은 소비자 신고를 받기로 했는데 실제 효과가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먼저 정희윤 기자입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간담회를 열고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73개 품목 그리고 209개 가공식품에 대한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12월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의 신고센터를 만들어 대국민 제보를 받는 한편 바뀐 용량도 알 수 있게 가격 정보 사이트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가격조사 전담팀을 신설하고 고물가로 고통받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가격 인상 행위에 대해 감시와 대응을 해외에서 도입한 슈링크플레이션 표시제나 시민단체 등을 통한 감독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소비자 정보 제공 측면에선 긍정적이지만 물가를 잡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진 미지수입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가 52개 품목을 정해 물가를 관리했지만 3년 동안 오히려 20% 넘게 올랐습니다. 제조사들이 가격을 내릴 유인이 생기지 않는 한 지금 억누른 가격 인상은 1, 2년 후에 급격하게 반영될 거란 우려도 큽니다. 식품업계에선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열심히 따라야겠지만 중량이라던가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를 다 정해주신다는 말씀이시겠지. JTBC 정희윤입니다. 정부가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척하면서 용량을 줄여 원가를 아끼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100%였던 주스 과즙을 80%로 낮추는 식으로 재료 비용을 줄이는 꼼수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까지 나서 정직하지 못한 행위라고 질타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해 정부가 대응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실태를 조사하고 이걸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주요 생필품 실태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신고센터도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중량이 줄었을 때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도 단위 가격 표시제가 있지만 소비자가 일일이 숫자를 기억하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양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이제 따로 표기를 해놓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소비자를 약간 기만하는 형태로 보여지지 않을까. 똑같이 고물가를 겪고 있는 해외에선 아예 중량이 줄어든 제품에 스티커를 붙여 표시하거나 소비자 공시 의무화 법안을 만든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슈링크플레이션을 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몇 g에서 몇 g으로 줄었는지 표시하게끔. 하지만 원재료 값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풍선 효과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실제 오렌지 원액 가격이 오르자 주스 과즙의 함량을 80%로 내리는 등 제품의 핵심 재료 비중을 줄이거나 바꾸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가격은 같아도 제품 질을 떨어뜨리는 스킨플레이션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올리브 값이 치솟자 한 식품업체가 올리브유 100%에서 해바라기유를 섞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업계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고물가가 진정되기 전까진 이런 눈치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그러면 라면값 잡아요 이번에. 네. 그럼 다음에 예를 들어 빵 가격 잡아요. 그 다음에 뭐 우유값 잡아요. 두더지 게임인 거죠. 그럼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을 다 잡을 겁니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 관점에서 물가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기여는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거. 저는 가장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정말 이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일까에 대한 그 우려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기업의 목적이 뭡니까? 이윤 추구죠. 이윤 추구. 자, 그럼 이윤 추구까지 다 하세요. 네. 그럼 이윤이 뭡니까? Profit. 네, 프로핏. 네. 그럼 프로핏은 뭡니까? 또 이윤. 매출에서 예. 익스펜스를 빼면 프로핏이죠. 너무 좋네요. 네. 이윤의 정의가 네. 매출액 레비뉴에서 네. 커스트 비용을 뺀 거죠. 네. 자, 네. 여러분 영어 나왔어요. 레버뉴. 매출에서 비용을 뺀 거예요. 네, 이게 이윤이에요. 이윤을 극대화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있는 조직인 거예요. 네. 그럼 매출을 극대화하거나 네. 비용을 줄이거나 하는 게 기업의
활동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이 매출액은 좀 어렵지만 P 곱하기 Q예요. 그러니까 가격 곱하기 판매량. 맞아요. 프라이스하고 퀀터티. 그러면 가격을 제한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올해가 또 재밌게도 아담 스미스 300주년. 아, 그래요? 예. 아, 그렇게 됐군요. 근데 가격은 어디에 의해 정해집니까? 소비자, 그러니까 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 맞아요. 가격은 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는 인상하고 인하하지만 가격은 상승하고 하락하는 겁니다.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는 거예요. 수요 공급에 따라 정해지죠. 네. 근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가격을 통제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매출액이 그대로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매출액이 줄거나 LR, 레비뉴가 줄 거라고 생각하면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퀀터티. 많이 팔아야죠. 그렇죠. 아니면 많이 팔거나 코스트를 내리거나. 비용을 줄여야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면 그럼 기업들이 할 수 있는 액션은 라면에 건더기를 빼야 돼요. 면의 양을 100g에서 90g으로 줄여야 돼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라면을 2봉지 사야 돼요.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 경영 의사결정에서 네. 가격을 통제해버리면, 가격을 떨어뜨리면 네. 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 전략은 선택권이 이거밖에 없는 비용을 거죠. 줄여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럼 잘 보세요. 우리 글로벌 경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죠. 기업들이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럼 뭐를 위해 살아가죠? 기술 경쟁력, 품질 경쟁력, 제품 경쟁력, 서비스 경쟁력. 그렇죠. 이런 경쟁이 선순환을 만드는 경쟁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뭐냐? 품질을 떨어뜨리자. 유기농 제품 쓰지 말자. 혹은 양을 줄이자. 악순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잘못된 경쟁 방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을 통제하려고 드는 그런 접근 방식은 건전한 생태계를 못 만들고 국제 경쟁력으로 봤을 때 서로가 우리 품질 줄이자, 서로가 양 줄이자, 엉뚱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이걸 던지시면 어떡합니까? 좀 던진 게 아니라 넘어진 겁니다. 넘어진 거죠. 네. 안 보인다고 그렇게 안 보일 때 그렇게 저한테 공격 들어오시면 교수님, 네. 제가 던지겠습니까? 방송 중에. 그래서 제가 그런 우려가 된다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봤을 예, 때.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이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우려되고요. 그런 일을 최대한 막아가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의견을 좀 올립니다.